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지역 6월 브리핑 한번 해볼게요. 서울부동산 21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언론에서 그 난리를 쳤나. 아이고야. 자, DSR 과거에 도입되었을 때요. 21년 7월 달 1단계 도입되고 22년 1월, 22년 7월 이렇게 1, 2, 3단계에 걸쳐서 대출 한도가 많이 축소되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그것이 다시 시행되려고 하다가 7월 1일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무엇이 그런지 9월 달로 여기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중치가 이게 점점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점점 축소되는 형태를 취하죠. 지금 2금융권 지금 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금융권마저도 그 대상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 하기 전에 또 과거에 그 20년도 끝자락에서 21년도로 넘어가고 이런 시절부터 거래량이 줄면서 막 급락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 지방에서 먼저 시작되고 수도권은 나중에 그 여파를 맞았죠. 그때 나왔던 것이 문제가 뭐였나요? 대출 총량제, 대출을 일정 범위 내로 억제하겠다. 그러면서 연말에 갑자기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올해도 비슷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 간다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2.5%로 잡았습니다. 근데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벌써 2.2%. 목표는 가계대출 증가 1000조 정도라면 2.5% 정도 증가하게 만들겠다. 정책의 방향도 그래 했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벌써 2.2%를 사용해버렸습니다. 은행이 대출 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교롭게 겹치지 않나요?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대출 총량이 줄어들고 그게 24년 하반기에 닥쳐올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DSR이 도입되었을 때 DSR 1, 2, 3단계 도입되었을 때 살펴보면 1단계 때 지금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나중에 되면 대출이 별로 안 나와. 막차 타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주르륵 미끄러졌어요. 지금 스트레스 DSR 1단계 지금 그 DSR보다는 충격이 상대적으로는 약할 거예요. 대출 한도가 그때는 엄청 크게 줄어들었고 이번에는 또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분명히 무슨 뭔가가 이것을 시행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갑자기 연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거래량이 줄어드는 여파 비슷한 것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Winter is coming. 서울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뭐 용산, 강남 뭐 고점 대비 회복률 뭐 98%니 이런 이야기. 조금 얼마 전에는 95%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아파트 투미에 있는 회복률, 아파트 회복률 단위를 보면 86%. 대구 기준 혹은 부산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5% 정도 더 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다 했을 때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부산 경우에는 제가 한 28% 정도 빠진다고 말씀드린데요. 요거 두 개 더 해보면 한 27% 고점 대비 빠졌고요. 대구는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다. 요 느낌 맞죠? 세종시는 37% 정말 세종시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서울도 대충 추정해 보면은 그래도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2% 정도, 20% 정도 빠진 게 아닌가.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서울 전체적인 평균 하락률이 뭐 18%, 고점 대비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서는 이 이야기만 떠들어댑니다. 전체 이 평균의 모습을 다뤄주지 않습니다. 네, 영상 하단 부분에 알리익스프레스 혹은 쿠팡 링크를 통해서 물건, 특정 물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쿠팡이나 알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필요한 물건 사시면 됩니다. 서울의 매도 물량 근래 들어서 줄어들고 있고요. 전국적인 현상. 부산만 조금 덜 줄어들지 이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연초 대비로는 13% 정도 물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별로 안 줄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뭐 거래 많이 사려 뭐 한 4천 건 월별 기준으로 한 4천 건 정도 거래되고 그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전세 매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초 대비 한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연초 대비 20%. 이것도 전세 매물 줄어드는 것도 전국적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2만 한 8천 개 정도 수준이 됩니다. 3만 개만 돼도 언론에서는 전세 매물 안 빠지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세 거래가 겁나게 많이 돼서 매물이 빠졌느냐?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월세도 물량이 연초 대비 20% 이상, 전체 임대 물량도 52,000건 수준에서 43,000건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세 시장은 좀 팽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 거래량 언론에서 계속 대단하다고 했는데 뭐 21년 수준, 여기 빨간색 갈색 선에 빨간 점이 있는 거 살펴보시면요, 거의 21년도의 모습이거든요. 21년도 분위기 살짝 살아나려고 하다가 7월 달을 기점으로 꺾여나가죠. 이때부터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났습니다. 21년 7월 달부터. 21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1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DSR 1단계가 시행되고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 사단이 벌어졌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은 과거 뭐 20년처럼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언론에서는 마치 이 모습을 연상하게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21년도하고 더 비슷한 것 같다. 6월달, 어떤 6월달이었나요? 자,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달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됩니다. 지금 안 사면 막차 놓칩니다. 막차 떠나고 울지 말고 막차 타세요라고 해서 뭐 2% 최저 2% 주담대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좀 있으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것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지금 거래량 수준이 64%, 65% 거래가 되었거든요.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한 4,700건대 정도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잖아. 다음 달 쭉쭉쭉 더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말 그대로 막차였습니다. 막판에. 대출 더 안 나오기 전에 대출 한도 좀이라도 더 있을 때 지금이라도 받자고 했던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그럼 다음 달 되면 또 사람들이 또 확 몰려들고 또 확 몰려들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거래량은 대단하다고 그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21년도의 느낌과 비슷하다. 21년에서 22년도로 넘어갈 때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예. 저뭐 거래량 뭐 월별 기준 10,000건이라도 거래량 터진 줄 알았어요. 언론에서 하여튼 난리 찍히길래. 아파트 전체 거래 대금 규모는 5조에서 6조, 6조 정도 규모 수준.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급등을 하려면 뭔가 이게 폭발하는 현상. 과거엔 늘 그래왔습니다. 뭔가 할 때는 이렇게 폭발, 축축축 올라가는 이런 현상. 아무튼 지금까지도 뭐 3조 수준에서 6조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긴 왔습니다. 이것이 한계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10조 이상의 거래 대금을 터뜨려 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건당 거래 대금, 비싼 아파트 많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량 수준인 것이 작년보다는 나아진 건 맞다. 작년보다 나아진 건 맞다. 근데 여기서 폭발을 한번 일으켜 줄 것이냐 아니냐,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가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정말 많이 줄었군요. 60 미만은 15억 이상 아파트, 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비율상으로도 엄청납니다. 고가의 아파트들 전세 거래량은 자 2년 전 대비 막대 그래프 제가 표지가 똑바로 안 돼 있네요. 전세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전세 씨가 말랐느니 뭐 거래가 많으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2년 전 대비 거래량은 요 파란색 선 대비 뭐 그 정도 수준이네요. 2년 전과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딱히 뭐 거래가 특별히 뭐 많이 되었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월세 비중은 1.5, 전세 1.5에 월세 1 정도를 살아가는 모습. 보증금의 합 2년 전과 비슷하네요. 평균 전세 가격 2년 전보다 약간 높거나 뭐 낮거나 왔다 갔다. 평균 한 5억 5천만 원 정도의 전세. 아까 매매 가격, 요걸 한번 짚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느 가격의 아파트가 뭐 신생아 대출이니 뭐니 하고 해가지고요. 어느 가격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나 봤더니만 노란색 선부터 6억 이상 아파트부터 이거 보십시오. 6억 이상 아파트. 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 대출 내주니까 신생아 특례니 뭐니 대출 내주니까 이렇게 공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뭐 소득이 많아도 신생아 대출해줄게. 결국 이 서울을 떠받치기 위한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월세 거래량도 뭐 딱히 뭐 전세 월세 뭐 불안해서 전세 사기 불안해서 월세로 몰려들고 딱히 그렇지도 않고 뭐 2년 전과 비슷한 수준. 요거 뒤늦게 거래 신고되는 것들 요거 올라가는 거 아시죠? 임대차 시장 뭐 별다른 일 없네요. 네, 전세 가격들은 2년 전에 그때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22년도에 굉장히 가격 많이 조정받으면서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조정받고 그러면서 다시 매매 가격이 반등하고 전세 가격이 뒤늦게 오르고 있거든요. 뭐 임대시장 별일 없어요. 이런 거죠. 자, 매매 가격 폭등했다가 매매 가격이 꺾였다가 매매 가격이 반등했죠. 그럼 전세 가격이 얘랑 나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전세 가격 폭락했다. 전세 가격 폭락했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년이 지나고 이렇게 거래가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거 봐라 폭등했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매매가와 전세가는 나란한 갭. 서울 평균 매매 가격 12억, 평균 전세 가격 한 5.5억, 전세가율 50%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나란하게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큼 그렇게 난리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